혼자 읽기 어려운 금융경제 보고서를 같이 함께 읽어보는 본격 오디오 리포트. 김 과장과 정 과장의 보고서 언박싱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 과장님. 네, 저희가 녹음 계획 짠 후 한 2주 정도가 지났죠. 네. 네, 그동안 뭘 하면서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 과장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직장 집 반복하면서 지냈는데 이번 주엔 그래도 대선도 있고 해서 쉬는 날이 있어서 좀 방송 준비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당선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정 과장님은 뭐 하고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몸무게가 세 자리 수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좀 제 생애 최초로 네. 이제 세 자리 수를 찍은 기념으로 PT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T 시작한 지 정확히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환불을 생각할 만큼 효과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결제해 놓은 게 있으니 열심히 그쵸. 해볼 생각입니다. 그죠. 네, 이제 몸무게가 세 자릿수가 찍으니까 이제 무릎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 해서 좀 맞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오늘 드디어 저희의 이제 첫 번째 보고서 언박싱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 과장님, 저희들의 첫 번째 주제가 진짜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보고서 근데 언제 오죠? 드디어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린워싱이네요. 그린워싱. 그린워싱?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죠, 김 과장님? 그린워싱이 이게 영어 단어 중에 보시면은 화이트워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짐작하시겠지만은 이제 하얗게 칠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이제 불법 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다, 눈가림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는 화이트가 아니고 그린이네요. 초록색으로 칠하다? 뭐 이런 뜻인가? 어떻게 나온 단어죠? 정 과장님, ESG는 들어보셨죠? 이거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업을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수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환경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그리고 고용평등, 지역사회 기여 등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그리고 투명 경영 같은 비재무적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ESG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 트렌드가 되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 시절에 경제학을 배울 때도 그랬는데 기업에게 있어 이 정화장치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규제로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렇죠. 이게 미래에는 환경기술 자체가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로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ESG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ESG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 상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는 친환경과 거리가 멀지만 허위, 과장 광고나 선전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그린과 화이트워싱을 합성하여서 그린워싱이라 칭하는 거죠. 즉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취지의 그 ESG를 단순히 이윤 추구를 위한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만 기업들이 활용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살짝 가볍지만은 않은 키워드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김 과장님, 하나, 둘, 셋, here we go. 왜 안 하십니까? 네, 그린워싱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근데 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ESG를 기업들이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크죠. 최근 투자 트렌드가 ESG 경영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왔는데요. 단적인 예로 국내 그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거래 증권사 위탁 운용사 평가 시
ESG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고, 또 앞으로 전체 투자 자산의 50% 이상 ESG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또 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SG 금융 상품 시장 규모는 53조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30%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을 필요가 있었던 거군요. 더 많은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생긴 용어는 아니에요. 1980년대 미국의 환경운동가였던 제이 웨스터벨트라는 분이 피지 섬의 한 호텔에서 메모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달라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문구가 담겨있는 수건이었는데, 수건을 재사용해달라. 네, 그러니까 녹색 그 마크가 찍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뜻 보면은 환경보호를 위해 이 호텔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제이 웨스터벨트는 호텔이 그냥 환경보호하기를 위해 그냥 어떻게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근데 최근에 이게 왜 그린워싱이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네. 이 호텔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뭐 환경을 위해서 네네. 아니 그 수건에 그 마크 찍혀 있으면 뭐 재사용해달라는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린워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이 웨스터벨트가 보기에는 그 그냥 사람 신용만 내고 있다. 그냥 이렇게 수건에 프린트만 해가지고 살짝 이제 신용만 일반인들과 하고 있다. 다르게 좀 살짝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셨나 보네요. 그쵸, 이분 그쵸. 웨스터벨트를 하시는 분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ESG가 강조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린워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 뭐 알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여러 보고서를 취합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독일 도이치뱅크의 계열사인 DWS 자산운용사의 그 ESG 허위 공시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DWS는 이제 2020년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운용 자산의 약 절반 가량을 ESG와 관련된 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ESG 기준을 충족시키는 펀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뭐 미국과 독일 양국의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혹시?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대표적인 저희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뭐 구글이나 애플 등에 투자하면서 그 ETF의 명칭만 그냥 ESG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HSBC와 뭐 JP모건 등에서도 ESG 경영을 선언한 이후에도 화석연료 기업의 주요 자금 공급처 지위를 유지하는 등 이제 그린워싱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이제 환경 보호에는 조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ESG 자산 그 평가 기관인 인플루언스 맵에 따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130개 ESG 펀드 중에서 72%가 이제 파리 기후 협정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들으면 좀 알만한 그런 글로벌 자산 금융 기관들에서 이제 허위 공시를 한 사례가 되게 많았네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 관련한 그린워싱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저도 ESG 관련 펀드에 매월 이제 10만 원씩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입한 펀드가 제대로 된 ESG 경영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 과장님, 이렇게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작은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까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린워싱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ESG 경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했지만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워낙 정부에서도 ESG 평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뭐 명확한 검증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시적인 ESG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활동을 부풀리게 되고 일반 기업들도 이를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ESG인가 보다라고 소비자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론 유럽에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SFDI라고 ESG 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그린워싱 예방을 위해서 EU가 이제 금융회사에 상품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기후 환경, 사회 인권 등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을 18개로 분류하여 기준에 따라 공시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최근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일단 기업 활동을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및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활동을 녹색 부문,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을 전환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녹색 사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제 금융권이나 산업계에서 준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서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이 매뉴얼 같은 게 좀 이제 정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린워싱 같은 이런 사례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막연하게 ESG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지성 투자를 해왔던 저를 반성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과연 정직하고 투명하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에 소개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이사 비율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ESG 그린워싱 행위가 강하게 억제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ESG 모니터링 기능이 그린워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김 과장님이 저희 컨텐츠 준비에 얼마나 정직하게 임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보고서 언박싱의 첫 녹음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김 과장님? 그래도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저희가 같이 읽어볼 수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보고서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1년 10월 12일에 발행한 진정한 ESG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린워싱,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 네, 그리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1년 11월 8일 날 발행한 ESG 열풍 속 그린워싱 주의보. 네,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2022년 2월 3일에 발행한 그린워싱과 지배구조.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올해 2월 7일 날 발행한 글로벌 그린워싱 사례 및 규제 강화. 이 네 가지 보고서를 저희가 읽어보고 취합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들을 저희 한번 이제 같이 취합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녹음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과장님. 정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녹음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다음 녹음 때도 같이 함께 해요. 청취자분들도 같이 들어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보고서 언박싱의 김 과장과 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